맞춰라. 오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is that we are creatures of reason, and in fact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바로 주제입니다. 바로 주제. 첫 문장 바로 주제 문장으로 시작해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하지만 여기 뭐래?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시작부터 통념반박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흔하지만 맞지 않는 가정은 뭐다? 우리가 We are creatures.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뭐에? Reason. Reason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그래요. 이유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성의 우리가 이성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성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뭐다?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우리는 이성과 감정의 창조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when으로 끝난 것은 뭐뭐지만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수능 어휘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썼어. 그래서 해석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 cannot get by. 우리는 get by가 할 수 없대. get by 뭐사리? get by. 살아가다. 이성 혼자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ny reason always 어떠한 이성도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 feeling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both A and B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선생님이 단기 특강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관접속사에서 B의 강조를 둔다라고 얘기했지. 이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모션에 관한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역시나 B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필링으로 이어지는 것이야. 문장의 흐름이.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감정의 피조물이지만 얘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정의 피조물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다. 이 지문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ould I get? 내가 먹어야겠습니까? whole grain cereal. 통밀 시리얼을 먹을까요? 초콜릿 시리얼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예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통밀 시리얼은 건강에 관한 것. 그 초콜릿 시리얼은 건강이 아니라 맛에 관한 것이다 라고 치면 건강은 이성의 영역이고 맛은 감정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can list. 나는 열거할 수 있어. 모든 이유들을.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but the reasons. 이유들은 have to be based.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something, 무언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나는 모든 이유들, 여기선 이유야. 이유들을 말할 수 있지만 무언가에 근거를 하고 있다. 자, 여기 약간 지문 자체가 궤변 같아가지고 이 지문을 약간 좀 인정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시험 볼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if my goal, 나의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나는 뭐 할 것이다?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 나는 통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건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 미리 경고했지만 좀 개변 같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나갔어? 누군 나가고 누군 안 나갔고? 태용이 나갔나? 안 나왔어. 안 나와. 딱 예전까지 했어.
오디오. 나는 더 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 뭐 하는 것처럼 such as to live longer. 더 오래 살기, spending more quality time. 더 좋은 시간들을 사랑하는 자들과 보내기와 같은 더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가 있는데 what are the reasons for these reasons? 요 이유들에 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어요. 내가 장수하고 싶다, 사랑하는 자들과 더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You should be able to see. 너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By now. 끊어주시고 이렇게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데디아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The reasons are ultimately 그 이유들은 궁극적으로 뭐에 근거하고 있다? Non-reasons such as valu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such as values, feelings or emotions 이렇게 말하고 있어. 비성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비성에 근거하고 있다. 뭐와 같은 가치나 느낌 그리고 감정과 같은 비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 이 자의 주장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성에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성을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자 그러면서 these deep-seated values 이 그 깊게 자리 잡은 가치들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저 세 개를 선행사로 취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rarely a result 결과입니다. 뭐에 대해서 reasoning 생각의 추론의 산물인 경우가 rarely 뭐에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거 앞문장 근거에서 봤을 때 비이성에 근거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휘주의. 자, 추론에 근거하는 게 거의 없지만 can certainly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에? 추론에 의해서. 괜히 지웠네요. 이성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은 다시 추론에 영향을 받았대요. 이성에. 오케이.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추론에 어느 정도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강조점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강조점이 여기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성이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 문장 주제 반복입니다. 주제 반복. 형광펜 치고 싶으면 치시고 아니면 말고. 네? 주제 반복이다. 주제 반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We have values. 우린 가치 있고 feelings, 느낌 있고 감정들이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we began to reason 우리가 추론하기 전에 이미 감정이 있습니다. 아까까지 했던 말. 그 다음에 long before 훨씬 전 we begin to reason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론하기 훨씬 전부터 뭐가 있었대? 가치, 느낌, 감정을 가진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성을 갖기 전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추론이 영향을 주기 전에도 이미 감정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읽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 주제라고 하면 이성과 감정의 둘 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화자는 감정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민이 형 이해했습니까? 다음 읽겠습니다. 네. 딥시티드 딥시티드. 단어처럼 잘못 하나씩 뭐라고 넣었어? 이티드라 이게 뭐야? 아까 수정해서 출제하겠습니다. 깊이 먹힌? 말이 되긴 하긴 하는 것 같네요. 딥시티드. 자, 오타가 잠깐 나왔습니다. 아이씨, 너무 어려운데 이제만. 그래도 가야지. 금요일날 쳤으니까. 아니면 짧은 거 찾아서 읽어볼까? 물고기 좀 별로인 거. 어? 물고기가 제일 짧아 보이긴 하네요.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읽고 다음 시간에 그 앞에 거 읽어야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자, electric communication is mainly known in fish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문장 삽입에서 좀 어렵게 출제를 했었어요. 문장 삽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로 설명문이라서 그렇거든. 자, 설명문은 세부사항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부사항 위주로 구조화해 주시면 된다. 자, 전기적 의사소통은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에서 알려져 있는데 이 전기 신호는 만들어주고 있다. 어디에서? Special Electric Organs. 특별한 전기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the electric orga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문장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딱 콤마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discharge 신호가 방출이 되면 이 전기 기관은 will be negatively loaded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문장 이렇게 끊어볼 거예요. 자, negatively 여기서는 지금 요거 쌤이 이과는 아니기 때문에 음의 모양을 띠고 있다. 오케이.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전화를 띠게 되고 뭐랑 비교를 했을 때 compared to head and electric fiel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머리에 비교해서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머리에 대해서 음전화를 띠게 된다. 그 다음에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물고기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쌤이 또 이제 이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양을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만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혹시 문과생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쌤이 살아남은 방법. 아니면 그렇구나. 약간 이게 모의고사 영어 지문 독해 할 때는 P처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한 전류가 is created 또한 어디서 만들어진다? ordinary muscle cells 그 평범한 근육세포에서 생기게 됩니다. 뭐 할 때? when they contract 그들이 수축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축할 때 일반적인 근육세포들이 수축할 때라고 했는데 이 데이가 받아주는 건 요거예요. 데이가 받아주는 것은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서 in electric organ, the muscle cells라고 하는데 계속 문장 싸가지고 쓰고 있죠. 컴마 계속 찍어주세요. 자, 전기 기관에서는
근육 세포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냥 larger chunks라고 하는 chunk 뭐죠? chunk 덩어리. 큰 덩어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makes the total current intensity larger than in ordinary muscl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치가 받아주고 있는 선행사가 뭘까요? 예, 좋아요.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그래서 전기 기관에서는 근육 세포들이 덩어리로 뭉쳐져서 어떻게 하고 있다? 모든 이 전류 흐름의 강도를 전류 강도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더 커지게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일반 근육 세포에서 보다. 자 그러면서 the fish varies. 물고기는 신호를 다르게 합니다. 뭐함으로써 by changing the form of electric field. 전기장을 다르게 하거나 혹은 뭐함으로써 by the frequency of discharging. 방출의 빈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부 분석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changing the form or the frequency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은 is only working 작동합니다 over small distanc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오히려 우리 영어도 문과쌤들이다 보니까 시험은 이런 데서 내요. 만약 위에 운전하고 어쩌고 하는 건 문장 그대로 출제될 거예요. 오케이? 자,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 그 짧은 거리가 뭔데요? About 1 to 2 meters 1m나 2m 정도까지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This is an advantage. 자, 요것은 이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 요거 이점도 일치해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좋은 거 맞습니다. 오케이. 이 지문에 따르면 since the species using the signal system often live in large groups with several other speci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종들이야, 종이야 뭐 하고 있는 이 시그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종은 살아요. 어떻게? 큰 집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다른 종들과 집단을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많은 물고기가 신호들을 동시에 보내게 되면 그 짧은 거리는 뭐 한다? 교란의 위험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물고기가 운전하고 뛰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기기관에서 이제 큰 덩어리로 이 전류를 발생을 시켰고 그걸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짧다. 거리가 짧음으로써 이 집단 생활하는 물고기들에게 이득이 된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숙제 대비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방출을 하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큰 덩어리로 이뤘을 때 왜 쌤이 이해하기로는 요거였어요. 이제 서로 이제 큰 덩어리를 살면서 뭔가를 전기 신호를 방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길어버리면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얘한테 이 물고기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도 전달이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